잘 지내실 여건들도 아닌 속에서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기가 좀 송구스럽네요. 근데 뭐 어떻게 재난지원금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좀 뭐 편편해지시는 형편이 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다가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쉽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대로 참 미치겠네.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두 가지 사건이 터지고 한두 가지 그것도 아주 간단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과 문제들. 이거 언제쯤이면 우리 신문도 좀 정신 차리고 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이 되려나.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곱씹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를 한번 쭉 대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이 5월이다가 보니까 5월에 이제 항상 떠오르는 얘기들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를 둘러싸고 또 이러고저런 이제 서로 마주서는 맞대결만 끊임없이 가는 거죠. 이 논리의 중심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네요. 광주를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하늘에다 주먹질을 해가면서 열심히 부르셨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과연 대통령이 이 주제를 놓고도 국민 통합적인 길을 갈 방법이 그렇게 없는 거냐. 광주만을 고립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도 되는 거냐.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들어있는 거냐. 혹시 그건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주제가 있었죠. 또 어제죠. 민주당의 당선자들이 쫙 모여서 갖고 당선자들끼리의 이제 포럼을 하면서 거기서 다짐대회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결국 따지고 보면 윤석열 검찰 죽이기, 그리고 국회 권력 완전 장악하기, 그 선언 다짐대회 아니냐. 이런 행보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국회 문 열기도 전에. 참 이것도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죠. 무엇보다도 요새 아주 뉴스의 최고의 핫스팟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런 문제들. 과연 이거 그렇게 난해한 문제냐. 그냥 법률적으로만 냉정하게 따져봐도 금방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진영 논리 과연 개입시켜야 할 문제냐. 그런데 이것 또한 이 나라에서는 그냥 진영 논리로 지금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대법원장이 또 여기다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법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국민? 그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재판하라는 겁니까? 법관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판사의 양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재판입니다. 거기에 국민 눈높이라는 게 왜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됩니까? 어느 국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두 쪽이나 있죠. 어느 쪽에 어떤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요즘 법원에서 쏟아지고 있는 판결은 거의가 정치적 판결이다. 판사들이 무슨 사리분별을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막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영장 발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참 우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역학관계가 날이 갈수록 험한 파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내부의 위험성, 이것도 극단적으로 지금 심지어 중국 파국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이것이 과연 어떤 단계로다가 넘어가게 될지, WTO를 해체하는 수준,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중국과의 단결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엔 어떤 영향이 올 거냐?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극단적인 시위 사태, 여기서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놓고 자기네 편을 들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거기서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속에다 북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상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속보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등, 북한의 어떤 정변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보여주는 행보는 북한에 우리는 그냥 인도적 지원 계속하고 이번에 또 60억 원 보내겠다고 또 그러네요. 과연 이 한반도 온전하겠는 건지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우한 폐렴 제2차 발병에 대한 근심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전 세계의 칭송을 받고 아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한 폐렴 사태를 정리한 나라 같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지금 재발 징후가 드러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계획됐던 개교까지도 마음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절대로 그냥 묻힐 수 없는, 묻혀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그냥 묻히고 덮여가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는 이미 국제적으로까지도 이 문제가 보도가 되고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행보를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재미난 건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쪽 인사들까지 이거 거론하는 사람을 당해서 제명하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데, 이건 순전히 법률적 문제입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왜 이걸 그렇게 덮으려고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검표할 거 재검표하고, 시설에 문제 있었다, 전자계수기에 문제 있었으면 문제 있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는 수준입니까? 사실 검증해보면 되지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용지함이 많이 발견됐다. 왜 점검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교수들 집단까지 무더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국내외의 통계 전문가들까지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 문제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까놓고 검증하지 못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언제가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게, 더구나 그거에 피해 당사자들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덮여지겠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조국 일가에 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권 밖으로 물려난 것 같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던 사건들, 거기에 당사자로서 지금 피고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 가서 거기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버닝썬이니 라임 사태니 이런 것들, 그 지저분하고 음습한 사건들, 유재수의 무슨 뇌물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영부영 그냥 국민들의 시야를 벗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또 야당에서는 자기들 보고 그나마 해보라고 국민들이 준 표를 가지고 100몇 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습을 하고 하는 역량을 보여줬어야 될 텐데, 글쎄 이렇게 말하면 그 본인에게 참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미천 다 드러난 왜 외부 인사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 비대위 체제가 또 출범을 했네요. 그런데 이 양반 제 일성이 뭡니까? 보수 이렇게 하는 외침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보수 타령하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럼 뭐 어쩌자고요? 진보 하라고요? 이제 또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무엇보다도 이 양반 평생 보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야 확실한 대응이 된다라는 논리 한번 만들어내보고, 아니 만들어내기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접해보기라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이 내 말을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그렇게 제갈공명이 있어서 나를 따르라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만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난번 선거에서의 야당 지지 세력들은 김종인 씨를 보고 표를 던진 그런 표가 아니죠. 정말 뭐 어쨌든 더 실력을 좀 어차피 이제 또다시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걸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벌써부터 발빠르게 2022년에 있게 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야에서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야. 이 이야기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에서 과연 얼마나 복잡한 또 이 사회에 파고가 일어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리더십이 뭡니까 도대체? 여당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석을 가졌으면 이제는 제발 패거리주의 버려도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패거리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익적 논리로 돌아와도 당신들의 권력, 당신들의 그것으로 인한 이익과 기회, 그거는 충분히 확보될 만큼 확보되고 사라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또 한쪽 반대쪽에는 그만큼 당해봤으면 이제 공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론으로 부딪혀야 하는지 자신들의 논리를 좀 가져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겠습니까? 왜 간단한 헌법적 가치의 회복, 부국 강병의 원칙, 왜 거기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야 합니까 도대체? 양쪽이 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익적, 국익적 리더십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럼 이 나라의 내일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요즘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예 이참에 그냥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을 독립시키자. 통일된 리더십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나라의 시쳇말로 끝발 좀 가지신 분들 공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무슨 토착외구가 어떻고 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들을 파묘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의 국익과 공익에 무슨 이익이 됩니까? 말을 밖으로 뱉기 전에 적어도 국회의원 이상급의 공직을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이 나라의 이익과 이 사회의 이익에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겠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그런 능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기원하고 이 시점에서 제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비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춘향전에 이몽룡이 오사로 이제 내려가서
지역의 사또가 잔치를 하는 자리에 거린 행색으로 참여해서 읊었다고 하는 시조가 생각납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인고라 총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지금 당신들이 힘있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돌아갈 때 춘향전의 이몽룡의 이 한시가 다시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 제발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들 웃지 마십시오. 채널 24K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룡유회라고 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후회할 일만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힘세신 분들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써야 할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